네,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진입해도 괜찮은 시장인지 아니면 우리가 발을 빼야 되는 시장인지 그리고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기 순환 사이클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교육 방송이니까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주식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가시는 분들,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는 교육 자료니까요. 교육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경기순환 주기는 이런 지금 바다죠, 바다. 제가 왜 바다의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 바다의 파도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바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파도를 보면 마루가 있고 골이 있죠. 마루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마루라고 표현하고 내려가 있는 부분을 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루와 마루 사이를 파장이라 하고요. 그리고 중심이 되는 진동의 중심이 되는 위치와 골 사이를 진폭이라 합니다. 물론 중심이 되는 부분과 마루 사이도 진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파도와 같은 흐름들이 경기순환 사이클에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경기순환 주기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이냐 아니면 경기 수축 국면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확장 국면을 보게 되면 경기가 좋지 못하다가 회복기가 오고 그 회복기에서 더 좋아지면 호황기가 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후퇴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침체기가 오면서 경기 수축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 회복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는 섹터가 일반적으로 좀 금융주들입니다. 금융주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그 외에 경기 민감주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 쪽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가 만들어질 때 보여줄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중대형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회복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호황기가 오게 됩니다. 호황기. 자, 호황기가 오게 되면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중소형주를 비롯해서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종목들이 주가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복기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주를 위주로 대응을 하면 단기 수익을 좀 크게 올릴 수가 있고 호황기 때가 오면 중소형주들을 대응하면 단기 수익을 좀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들도 마찬가지고 전체 거시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과열 구간이 점점 그 과열이 조금 누그러지는 흐름들이 나와줍니다. 그때가 되면 후퇴기가 오게 되고요. 후퇴기가 오게 되면 본격적인 금융주들이 또 첫 번째로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패턴을 좀 보여주게 되죠.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소위 이제 중소형주들, 그리고 후퇴기 정도가 되면 상당히 좀 테마주들이 많이 들썩거립니다. 테마주들이.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들썩이면서, 왜냐하면 이제 중대형주가 안 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중소형주, 테마주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죠. 많이 몰리게 되면서 후퇴기가 만들어지고, 그 흐름이 좀 더 과하게 진행되면 침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침체기로 접어들면 소위 얘기해서 테마주도 먹히지 않고요, 웬만한 종목들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침체기에서 또 선방하는 경기 방어주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 방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한국전력,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그 SOC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침체기에는 상승합니다. 왜? 그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이죠. 돈이라는 건 어차피 한 군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A가 좋겠다, B가 좋겠다, C가 좋겠다, D가 좋겠다 라는 흐름에 따라서 A로 돈이 몰렸다가, 또 B로 돈이 몰렸다가, C로 돈이 몰렸다가, D로 돈이 몰렸다가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시장이 업종과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확장 국면인지 수축 국면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기순환 주기의 개념, 물론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하나의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동안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석유 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거의 1960년대 후반이랑 1970년대 초반이랑 물리면서 1차 석유 파동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슬기롭게 또 극복하고 나니까 또 70년대 후반 오면서 2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기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경기가 악화되는 걸 좀 경험했었죠. 자, 그 이후에도 그 2차 석유 파동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다시 회복을 하고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수출 호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88 올림픽을 하면서 그때가 정점을 찍기 시작하죠. 88 올림픽을 하면서 그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시장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건설 경기가 상당한 호재를 보여주게 됩니다. 주택 가격도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순환주기에 따른 또 침체기가 왔다가 수출 호조를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경기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죠. 근데 이때 당시에 부채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이제 대마불사라 해서 기업이 크면 소위 얘기해서 안 죽는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문어발식 성장을 해왔던 그룹주들이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엄청난 힘든 상황이 벌어지죠. 이때 당시 지수는 엄청나게 내려갔고, 그 웬만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전주들이었습니다. 동전주. 그 정도일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IMF를 맞으면서 급하게 외환 자금을 수혈을 하면서 우리가 2년 만에 IMF를 졸업하게 됩니다. 모든 돈을 2년 만에 다 상환했다라는 거죠. 상환하면서 그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IT 경기가 호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000년도 들어서 무슨 닷컴이라고만 이름이 붙어 있으면
주가가 매일매일 상한가 가는 그야말로 좀 미친 시장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네,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아무튼 그 닷컴 버블이 엄청났고 그 닷컴 버블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엄청난 버블이 형성되었고 그 버블이 꺼짐으로 인해서 또 타격이 좀 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시장이 또 위축이 되었다가 그리고 2008년도 2007년도 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죠. 바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짐으로 인해서 시장은 크게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었고 우리나라도 2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대까지 내려갔었죠. 엄청나게 지수가 내려갔었고 모든 종목들이 최소 고점 대비 절반 이상 주가 조정을 받았고 상당히 좀 기업들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또 이 부분들을 겪고 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대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줄이면서 현금성 자산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던 부분들이었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대형 그룹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가 또 닥쳤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시장의 순환을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 움직임입니다. 자, 거래소 지수 움직임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지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여곡절을 보여주면서도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수는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경기에 위기도 왔었고 어떤 경기에 응급 신호도 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위기가 오면 반드시 상승하는 흐름이 또 나와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고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도 최대한 좋은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스마트해지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셔서 시장에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도 새로운 산업군들이 다시 한번 더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침체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2000포인트에 갇혀 있었던 2000포인트에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까? 2000포인트에 거의 정말 10년 가까이 그 2000포인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2017년도에 한번 바이오 쪽이 크게 상승하면서 한번 움직였다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지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듯이 시장은 다시 한번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은 크게 나오지 않 단기간에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받지 않겠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새로운 산업들이 뜨고 있죠.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새로운 산업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뜨고 있고 그 산업들이 시가총액이 점점 커져 나가고 있는 흐름들이고 여기에다 또 전기차 시장이 또 확대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현재는 조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제약바이오 쪽도 어차피 고령화 시대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듯이 시장은 크게 지금 주도하는 업종들이 변해가고 있고 시장에 그 변화의 신호를 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경기순환 주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경기순환 주기에 어떻게 해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무튼 시장은 순환 주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상승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슬기롭게 좀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은 좀 경기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